안녕하세요. 강원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유호선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올해 탄탄하고 안정적인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3학년도 더 나은 학교 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를 12월에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강원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이수인 과장님의 인사와 당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이수인입니다. 교육과정은 교육의 멘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정은 수업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업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고, 또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문해력과 그리고 수업에 대한 전문성이 우리 교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23 더 나은 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 운영 계획을 지난 12월에 각급 학교로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운영 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그 계획과 좀 차별화가 되고, 또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은 적어도 1월 말이나 2월 초에 다 완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학교 교육과정은 우리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작성하는데 지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교 교육과정은 12월 말이나 1월 초에 교육과정 평가회를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개선점, 또 반영할 점들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 철학과 가치를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교육 목표라든지 또 구현 방침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부 수정을 통해서 1월 말 내지 2월 초까지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모두 맞춰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은 2월 말까지 완성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우리가 이제 2월 초까지 만들면 그 지침을 바탕으로 이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이 알차게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즉 학급 또 학년 교육과정, 그리고 중등은 교과 교육과정이겠죠. 이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정말 알차게 2월 말까지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3월 개학이 되면, 신학기가 되면 준비한 이 교육과정이 아이들과 함께 교육활동을 통해서 이 교육과정이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또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이 2월 말까지 다 잘 마련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 문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배움과 성장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올곧게 길러지는 뜻깊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 및 교사 교육과정의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두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사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양초등학교 김기수 선생님께서 학교 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 및 학교 교육과정, 교사 교육과정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 소개받은 강릉 운양초등학교 교사 김기수입니다. 이제 2월이 되면 선생님들 굉장히 바쁜 시기죠. 교육과정을 함께 디자인해야 되고 또 아이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상상하는 시간이잖아요. 오늘 운양초등학교의 사례가 작은 도움, 또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상상하시는데 작은 영감을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배움과 소통으로 함께 하기라는 주제로 첫 번째, 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 두 번째, 배움과 소통으로 성장하는 운양교육 공동체, 운양의 사례를 짧게나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매개한 대화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좀 가져야 될까를 중심으로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입니다. 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키워드를 살펴보면 전입교원과 기존 교직원이 함께 모여 학교 운영의 철학을 공유하고 학교와 지역 사정에 맞추어 한 학년 학사 일정, 그리고 수업 계획, 업무 분장을 논의하는 과정이다 라고 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글에까지 나오는 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가 과연 우리 학교 현장에 잘 정착이 되었을까요? 제가 같이 강릉에서 공부하는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업무 분장하고 끝이에요. 교실 청소를 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티스쿨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업 자료를 서핑하죠. 과연 이건 교육과정을 함께 디자인하는 걸까요? 아니면 교육과정을 혼자 디자인하는 과정일까요? 전입교원과 기존 교직원이 함께 모여 학교 운영의 철학을 공유하고 학교와 지역 사정에 맞추어 한 학년 학사 일정과 수업 계획, 업무 분장을 논의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정말 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가 학교 현장에 잘 정착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특히 연구부장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 주간 어떻게 해야 하지? 근데 우리는 이 어떻게에 집중하기보다 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를 왜 해야 할까를 다시 고민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운양 이야기로 먼저 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양은 10년 전에 통폐합 위기에 처해 있던 학교예요. 6학년이 졸업하게 되면 학생 수가 10명이 안 되어서요. 통폐합 위기가 처했죠. 하지만 지금은 2022학년도에는 전교생이 72명, 지금까지 꾸준히 보니까 7, 80명이 꾸준히 유지되는 지속 가능한 작은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 운양초등학교를 살렸던 원인은 바로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매개로 소통하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마을, 즉 교육의 네 주체들이 함께 교육과정을 매개로 소통을 했기 때문에 작은 학교가 살아났습니다. 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 왜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학교 자치, 학교 민주주의의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우리는 모두 주체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주체로서 살아가는 첫 걸음이 학교 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구성원이 서로 다른 학교에서 근무해 오면서 같은 학교에 모여서 그 공간에서도 1년 그 이상의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운양에서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은 관계의 학문이다. 교육을 매개로 동료 선생님들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고 또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와 관계 맺는 방법, 친구와 관계 맺는 방법, 선생님, 어른과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관계를 쌓고 머리를 맞대고 철학을 나누며 함께 상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과정을 함께 디자인하는 게 아닐까요? 운양의 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는 5일 동안 가득 채웁니다. 그 주간을요. 많은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세요.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너무 선생님들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저희는 이 5일 동안 이 말, 교육은 관계의 학문이다라는 말을 증명하고 또 인증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날에는 마주보기와 둘러보기를 합니다. 처음 학교에 전입 온 선생님들과는 서로 상견례를 하는 거죠. 어느 학교에서 근무를 하셨고 또 나이는 어떻게 되고 그런 식으로 조금 마주보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서요. 둘러보기를 합니다. 둘러보기는 학교를 한 바퀴 둘러보는 거예요. 기존에 계셨던 선생님이 이 학교의 특징, 학교의 공간, 학교의 상황 등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오전을 보내고 나면 오후에는 학년을 배정하고 업무 분장을 하게 됩니다. 몇몇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 처음부터 학년이 배정하고 업무 분장을 하면서 조금은 딱딱한 분위기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보다 전입한 선생님들이 조금은 학교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마주보고 둘러보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또 운양학교에서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던 포인트는 새로 전입한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학년 배정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처음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학년을 먼저, 교육과정에 먼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학년 배정을 먼저 선택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첫째 날을 보내면 둘째 날에는 본격적으로 관계 쌓기를 합니다. 전입 교원과 기존 교원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MBTI도 공유하기도 하고요. 또 취미도 공유하기도 하고요. 사소한 본질적 자아를 드러내면서 관계를 쌓고 2022년의 교육과정을 돌아봅니다. 네, 2022학년도 2월 달에 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의 모습입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힘들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는 카드나 스틱들이 있잖아요. 그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전입교원과 기존 교원들이 친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맛있는 음료 또 간식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운양의 2022년 교육과정을 돌아볼 때에는 운양 교육계획서에 있는 4가지 실천 주제, 민주, 창의, 생태, 연대를 중심으로 돌아봅니다. 우리가 2022년에 민주를 주제로는 어떤 것을 했고 창의, 생태, 연대로도 무엇을 하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2023년에는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를 이야기 나눕니다. 셋째 날에는 2023년의 교육과정을 상상합니다.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상상하는 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해야지 아이들도 재미있고 선생님들도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2023년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자유롭게 상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오후 이제 저녁에는 학부모와 함께 교육과정을 만듭니다. 제가 이곳의 부제를 교육 주체가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이라고 했어요.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주관은 교사들이 모여서 교육과정을 논하는 게 아니라 교육의 주체들,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 그리고 마을에 계신 활동가들이 같이 교육과정을 만드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녁에 온라인 줌으로 모여서 이렇게 교육과정에 대한 아쉬움, 부모님들의 아쉬움, 2022년도 아쉬움, 또 2023년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거죠, 함께. 이거는 이제 또 작년. 네.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 주간이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집에서 하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교육 주체가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주간에 참여하는 거죠. 저희 학교 선생님의 자녀분도 이렇게 3살짜리 아기도 같이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참여를 했고요. 그러면서 넷째 날에는 조금 더 심화해서 교육과정을 상상해 봅니다. 그 다음에 공동연수로 함께 공부하고 또 교육과정을 상상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2022년 2월에는 경기도에 계시는 작은 학교 선생님을 한 분 모셔가지고 작은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운양과 같은 작은 학교가 처음인 선생님들에게 조금은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에 강사를 섭외했습니다. 네, 마지막 날은 학교 주변을 산책합니다. 운양은 공동교육과정으로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이 자유롭게 학교 주변을 산책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 학교 주변에는 어떤 장소가 있고 또 무엇이 있는지 같이 산책을 하고요. 오후에는 교실을 옮기고 청소도 합니다. 이 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 주간에는 담임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담임교사, 전담교사, 보건, 영양교사 모두가 함께 참여합니다. 함께 참여하고 디자인하면서 운양의 교육과정을 상상하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다시 한번 떠오르실 거예요.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냥 업무 분장하고 교육과정은 나 혼자 짜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이 말이 있잖아요. 자주 봐야 편하고요. 오래 봐야 정이 드는 것 같아요. 새로 오신 선생님들, 기존에 계신 선생님들이 서로 관계를 쌓고 편하고 정이 들면 학교는 직장 그 이상의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 주간에 그 멘트를 탄탄하게 만들면 학교라는 공간이 딱딱한 공간이 아니라 직장 이상으로서 존재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운양의 교육과정은 함께 채웁니다. 소통으로 함께 채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사람이 말을 하고 살아야지. 운양에서는 학생들도 학기 중에도 계속해서 모여서 소통을 합니다. 다모임을 통해서 또 야후에서 다모임을 하기도 하고요. 선생님들도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 학부모님들도 자주 만나요. 학부모님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학교에 저녁에 찾아와서 선생님과 함께 교육과정에 대한 애로사항도 공유하고 또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눕니다. 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가 물론 2월 달에 마무리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완하고 채워나가고 소통해야지 살아있는 교육과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학부모님들도 계속해서 모이면서 운양의 교육 철학을 공유하는 거죠. 제가 또 좋아하는 말인데요.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기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1학년 아이들 담임을 할 때 1학년 아이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한번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어려운 문제는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1학년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머리를 맞대더라고요. 네. 우리는 교육과정이라는 어려운 문제 앞에 교육 주체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교육과정을 채워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소통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완성된 교육과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입니다. 삶과 연결된 교육과정을 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교육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마주하는 순간, 학부모와 이야기 나누는 순간, 그 소통의 순간,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는 그 순간들에 집중을 하는 게 운양 교육과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영감을 받고 함께 창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운영했던 교육과정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사례는 밤 주우러 갔다가 달걀서리한 이야기입니다. 2학년 선생님이 아이들이랑 절기를 주제로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어요. 가을이 되어서 아이들이랑 밤을 주우러 가려고 했어요. 밤을 주우러 갔는데 이제 한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집 뒤에 밤이 엄청 많아요. 그 밤을 주우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선생님이 아이들과 같이 산책을 할 겸 밤을 주우러 갔죠. 교육과정이 이제 학생의 의견이 반영이 된 거죠. 그런데 웬걸 밤을 주우러 갔는데 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주말 사이에 마을의 어르신들이 다 죽어간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민망했는지 그 집 밑에, 그 밤나무 밑에 이제 본인의 집이 있는 거예요. 닭을 풀어놓고 키우는데 친구들한테 자기네 집 달걀을 서리해서 선물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선생님은 아이들과 같이 달걀을 가지고 교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교실에서 달걀을 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달걀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교직원 학습 공동체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묻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뭐 키워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키워도 될까?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키우기로 결정을 하고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 달걀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품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잖아요.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아이들이 달걀을 가져왔다. 근데 달걀을 키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부모님이 부화기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럼 달걀의 개수가 부족하니까 학생 수만큼의 달걀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반에서는 달걀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갑자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달걀의 부화기 안에서 달걀이 태어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주말에 와서 줄탁동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면서 이 병아리들이 살 수 있는 집도 만들어주고요. 이 병아리들이 점점 자라면서 주말마다 새콤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콤이 출동하기도 하고요. 일주일 전에는 병아리가 박스에서 나와서 경보가 지속된다라고 나왔는데 그 다음 주에는 닭들이 탈출했다라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교직원들 문자로 다 보내더라고요. 이 닭들이 이렇게 점점 커갔거든요. 줄탁동시를 해주고 아이들이 사랑으로 키워서 그런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이건 닭이 아니라 거의 매 수준이죠. 수업을 할 때도 같이 하고요. 밖에 나가서 그네도 태워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 같이 그럼 우리 닭장을 만들어주자 해서 닭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점점 닭이 커지니까 애들이 무거워서 네. 근데 주인을 알아보는지 이제 힘들어하지 않아요. 닭이 더 좋아하고 이런 닭들이 처음에는 2학년 아이들의 닭으로 시작했지만 학교에 모두와 같이 고민하고 닭장이 생기고 나니까 모두의 닭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2학년만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운양의 교육과정으로 들어온 거죠. 이 닭들이 따뜻해지니까 알도 낳고요. 근데 어느 날 닭이 죽었어요. 마을에 있던 들개가 들어와서 다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너무 슬퍼하면서 교직원 카톡방에 올리니까 주말에도 선생님들이 다 출동을 해가지고 닭들의 사체를 수습하는 것도 도와주고 또 한 학생이 어머니랑 같이 왔어요. 그때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 이 교육과정, 이 아이들이 이제 상처를 받았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시간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제안했죠. 장례식을 치러주면 어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아이들이랑 어떻게 장례식을 치러줄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진들을 뽑아서 영정사진도 만들어주고요. 네, 그동안에 자라났던 사진들도 뽑아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동료 선생님들도 영감을 주는 거죠. 편지도 써주고요.
이 교육과정은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완성된 교육과정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니까요. 이 아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냐면 지역에 있는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와 함께 영화를 촬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닭을 키웠던 경험을 인터뷰 따고 있고 카메라 감독님 또 영화 감독님이 모셔서 이 이야기를 소재로 영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학교폭력 아니 전쟁 멈춰 에피소드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어요. 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 시간에 저는 선생님들에게 이걸 주제로 아이들과 함께 평화를 공부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교사 선생님께도 허락을 구하고 등교하는 시간에 피켓을 들기로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아이들이 이걸 보고 집에서 피켓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아이들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전쟁이 난 것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뭔가 김기수 선생님이 외로워 보인다 해서 피켓을 만들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날에는 이 친구가 6학년 지환이가 들고 왔고 셋째 날에 지환이는 동생 려한이도 만들어 오는 거죠.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6학년에 저 혼자 시작했던 교육과정이 다른 학생들, 다른 학년의 아이들도 같이 끼어들면서 학교 전체의 교육과정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담임 선생님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넛지 찔러주는 거죠. 지금 전쟁이 일어났대. 우리 무언가 평화를 알려야 되지 않을까? 함께 고민하는 거죠. 1학년 친구는 클레이를 집에서 만들어서 매직으로 또 전쟁 그만이라고 써오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배움의 장이 단순히 교육의 장이 학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문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피켓을 만들어 온 것을 메모하고 모으고 그럼 6학년 아이들은 우리 이 전쟁 반대 행동을 평화 행동을 전교생이 다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피켓을 들었지만 교육과정의 주체를 처음에 피켓을 들었던 지환이에게 넘겼고 6학년 아이들에게 넘겼죠. 그래서 6학년 아이들이 전교생이 모두 들 수 있는 피켓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1학년 동생들도 같이 참여해서 피켓을 만들고요. 전교생이 다 같이 제가 피켓을 든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정문에 다 같이 모여서 평화를 외쳤습니다. 우리의 소식이 계속 학교 밖으로도 퍼져나가는 거예요. 감동이 있었는지. 그래서 서울에서 연락이 닿았어요. 서울에서는 3월부터 우크라이나 평화 행동을 했는데 운양초등학교 아이들도 함께하게 된 거죠. 서울로 가게 되니까 아이들이 피켓을 정비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피켓의 레벨이 올라가고요. 처음에 저는 교육과정을 계획할 때 평화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동료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보태줬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주체를 학생들에게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과정이 더 다채로워지는 순간이에요. 현수막도 만들어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네. KTX를 타고요. 점심도 같이 먹고 잠시 기다렸다가 우크라이나의 국화 해바라기 꽃도 받고 같이 서울에서 시민들과 평화행동을 했죠. 이때는 선생님 혼자 힘들다고 아버님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더 다채로워지는 거죠. 교육과정은 중간중간에 교육의 주체들이 들어와서 함께 만들어가야 되니까요. 네. 이 이야기는 강원도 교육청에도 알려져서 강원도 교육청 소식지에도 실려서 아이들이 인터뷰도 해보는 굉장히 영광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더 나아가서 배움의 주체로 나아갔어요. 선생님들, 어른들이 만드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평화행동을 기획해보겠다 해서 사천에 있는 사천중학교와 사천초등학교에 편지를 전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디자인하자고요. 또 마을로 나간 김에 모았던 우유값도 면사무소에 전달을 하고요. 강릉에 있는 운산초등학교에도 평화행동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운산은 멀기 때문에 편지를 전하는 모습이에요. 교육과정이 학교 안에서만,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학교 안팎을 넘나드는 거죠. 사천초등학교에 편지를 전하러 갔는데 또 신기한 게 사천초등학교는 개교기념일이어서 몰래 편지를 숨기고 또 영상편지를 남기고 왔죠. 이 아이들은 교육과정을 연말에 강릉청소년 마을학교 날다의 민주시민 포럼에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과 사람이라는 주제로 세계는 왜 싸우는가를 주제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신 자리에 함께 했죠. 네. 이 외에도 아이들은 산책을 다니면서 다양한 문제의식을 발견합니다. 산책을 사진 찍으러 갔다가 쓰레기가 많은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플로깅을 하기도 하고요. 플로깅한 쓰레기를 분류하고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마을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강릉에는 소나무가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데요.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소나무를 더 지키고 알아가는 활동도 가졌습니다.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는 국가교육과정, 그리고 학교교육과정, 교사교육과정의 촘촘한 체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교육과정을 함께 디자인할 때 국가교육과정, 또 학교교육과정, 그리고 교사교육과정의 위험과 함정이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국가교육과정에 집중하다 보면 아이들이 아닌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중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아니라 교과서에 더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조금 교육과정을 함께 디자인할 때 지양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학교 교육과정을 너무 열심히 세우다 보면 교사 한 사람의 자율성보다 학교 전체의 맥락이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사 한 명 한 명의 자율성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 같아요. 자율성을 경험한 사람이 자발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운양에서도 민주창의 생태연대처럼 4가지 교육실천 주제가 있지만 이 안에서 따로 또 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자유와 책임의 가치도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배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교육과정에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교사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실을 매개로 만나고 소통하는 교육 주체들의 공공재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컨텐츠는 맞지만 아이들에게 컨텐츠를 제공만 하지 말고 아이들, 학부모들, 마을과 함께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아가서 유명 컨텐츠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동료 교사들과 함께 상상하고 만들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 왜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학교 안에서 관계를 배우고 동료 선생님과 관계를 쌓고 아이들도 관계를 쌓고 그 과정에서 삶과 연결된 배움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주체로서 학교에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학교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네, 서로 다른 아이들이 각자의 빛깔로 살아가야 하듯이 여러 학교가 살아가는 모습이 모두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운양회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가져왔던 공동체 문화가 있어서 일반화할 수 있는 사례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운양의 사례가 그저 하나의 영감으로 존재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교육을 주제로 1년 동안 또 2월부터 선생님께서 열심히 대화를 하셔야 될 텐데요. 제가 한 책에서 봤던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 이전에 내 미래가 더 걱정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선생님이 쓰신 에세이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말들이 나와요. 내가 학생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내가 만들어온 세계관, 가치관, 인간관이 드러났다. 학교에서 내가 하는 생각과 행위는 본래 자아가 드러나는 과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대화를 하려면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 각자가 만들어온 세계관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교육에 관한 대화는 모두 공중에 떠있는 말들에 불과하다. 우리는 교사라는 자아 말고 본질적인 자아를 조금 더 드러내면서 동료 선생님들, 학생들, 또 학부모들과 함께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미래에는 점수로 평가받는 삶에서 자유로워지고 스스로 규율을 세우고 반성하는 교사상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세상이 정한 기준에 맞춰 충분히 그리고 성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증명해 왔습니다. 그러니 교사의 유능함을 계속 시험하지 말고 지금까지는 잘 생존해 왔지만 앞으로도 생존하고 싶지는 않다. 잘 살아가고 싶다라는 이 저자의 말처럼 선생님들의 2023학년도 교육과정은 학교 안에서 살아남는 과정이 아니라 아이들과 또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동료들과 학부모들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배움과 소통으로 함께하는 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 운양초등학교 사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함태중학교 황혜진 선생님께서 교사 수준 교육과정 디자인하기에서 교과 융합 및 주제탐구 프로젝트 수업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태중학교 교사 황혜진입니다. 저는 영어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교사 수준, 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 그 중에서도 교과 융합 및 주제탐구 프로젝트 수업과 관련한 저희 함태중학교 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태중학교는 강원도 태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생 203명, 교직원 34명, 그중 교원 21명, 9학급 규모의 학교입니다. 바로 이 사진 속 학교인데요. 함태중학교에는 여러 중점 과제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강원 행복더하기 학교, 강원도 교육청 지정 융합인재교육 선도학교, 선진형 교과교실제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모든 중점 과제의 공통 분모는 수업 혁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융합 수업 혹은 프로젝트 수업이 수업 혁신의 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제 그대로
교사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어떤 식으로 재구성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지 함태중학교 사례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의 수업 한 꼭지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 함태중학교에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학기 중 다양한 교사 수준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저희 학교의 특색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1학기 스팀 주제탐구 프로젝트 수업 주간과 2학기 흥부놀부 스팀 수업 체험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주요 특색 교육 과정에서 융합 수업이라는 수업 모형이 상당 부분 적용되고 있어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융합 수업의 개념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선생님 외에 8분이 함께 쓰신 통하는 융합 수업이라는 책 속에 설명된 융합 수업의 개념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융합 수업의 개념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교과 간의 경계, 학문 간의 경계, 교실 안과 밖의 경계, 이 모든 경계를 허물고 또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수업이 융합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주제탐구 프로젝트 수업 주간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고자 하는데요. 보통 새 학년 시작 전 학교 교육과정 만들기 주간에 학교의 이러한 특색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그해의 주제탐구 프로젝트 수업 주간 운영 시기에 대한 대략적인 논의도 하게 됩니다. 주로 학기 말 학업 취학 시기에 주제탐구 프로젝트 수업 주간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 수업 주간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대주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요. 이와 동시에 선생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한 학년별 교과군이 편성이 됩니다. 프로젝트 대주제 선정과 관련한 2021년에 예를 들면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인 카카오 가치의 개념을 차용하자는 의견을 저희 학교 국어 선생님께서 주셔서 프로젝트 수업을 위한 가치라는 대주제를 정하고 학년별로 이에 부합되는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을 7월 중순 4일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 대주제를 이어갔으면 하는 선생님들의 의견과 함께 같은 대주제 하에 프로젝트 수업 주간을 운영하였고요. 가치는 함께 가치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서 교육적 의미로 녹여내기 매우 적당한 주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에는 학년별로 대주제를 정하고 이에 따른 소주제를 담은 주제탐구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2017년에는 전 학년을 아우르는 대주제, 그리고 학년별 소주제, 또 이 소주제에 연관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제 선정은 프로젝트 수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교원 협의회가 필수적인데요.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 학교는 사실상 선생님들이 모두 함께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교무실이 따로 없고 수업하시는 교실에서 업무도 처리하고 계십니다. 의도적으로 따로 모이지 않으면 교원이 모두 모여 함께 협의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따라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수요일에 운영하면서 이러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사실상 그러한 면에서 수요일이 숨요일이 아니라 숨막히는 요일이었을 수도 있었는데요. 선생님들의 협조를 통해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것은 물론 학교 교육과정 운영 관련 전반적인 사항들이 이 시간을 통해 안내되고 논의되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4, 5일 동안 프로젝트 수업
주간을 운영을 하고요. 2022년에는 선생님들의 피로도를 줄여보고자 3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프로젝트 반에서 하루 종일 수업을 하게 됩니다. 3일간의 프로젝트라면 대략 18차 시의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1학기 3학년의 경우 총 6분의 선생님께서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포함 총 4개의 프로젝트반을 개설하셨고 3개 학급인 3학년은 이 주간 동안 총 4개 반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급의 경계를 넘어서 같은 프로젝트 주제를 선택한 학생들끼리 모여 그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 수업 주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는 보통 수업 공개가 이루어지는데요. 코로나 상황 이래로 처음으로 올해는 조심스럽게 학부모님과 도내 교직원 분들도 초대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과 간 융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의 경우 국어 선생님께서 전체적인 맥을 짜주신 추억을 담은 우리 동네 지도라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태백으로 여행 온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태백 시민만이 알 수 있는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테마가 있는 우리 동네 지도 제작하기 프로젝트였습니다. 학생들은 팀별로 테마를 정하고 각자 그 테마와 관련된 장소에 얽힌 자신의 추억을 영상 시로 제작, 이것을 QR코드로 삽입하여 추억을 담은 우리 동네 지도를 완성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지도를 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장소에 대한 안내와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한글 및 영어로 작성하고 이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소감까지 영어로 발표하는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학생들이 국어 교과와 영어 교과의 경계를 넘나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도에 있는 QR코드를 매개로 연결되는 학생들의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학교가 끝나고 지칠 때 위로가 되던 곳, 친구들과 놀 때 친구들과 항상 찾던 곳, 배가 고플 때 배를 채워주던 곳, 친구들의 피자 먹으러 가자라고 하던 친구들의 목소리에 따라갔던 카페 블라썸, 친구들과 함께 n분의 1로 시켜 먹던 피자와 청포도 에이드, 그 장면과 맛이 아직도 나를 즐겁게 해준다. 중학생이 된 지금 초등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아직도 그곳이 생생하게 기억이나 즐겁다. Poem Introduction.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I went to a cafe called Cafe Blossom after school. Cafe Blossom sold drinks like any other cafe, but also pizza. I chose it because remember the pleasant memories of eating pizza and drinks with my friend. My feeling, it was interesting to remember my memories and write poems in STEAM class, and it was fun to remember my memories once again. These days, it was a feeling that I felt a little sad that I couldn't go outside well because of COVID-19. I went to make more happy memories with my friends like a poem. 그렇다면 성격이 통하는 언어 교과이기 때문에 융합 수업이 가능했던 것은 아닌가, 혹은 융합하려는 과목에 제한이 따르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또 다른 그 교과 간 융합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저의 예를 들어보면 플라잉 디스크 마블이라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영어 교과와 체육 교과 간 융합 수업이었습니다. 체육 종목 중 플라잉 디스크와 블루마블이라는 보드게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진행한 프로젝트 수업이었는데요. 우선 팀을 나누고 팀별로 스포츠 매너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예절 및 문화,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영어로 작문하여 보드게임의 문제 및 미션을 만듭니다. 각 팀의 문제 및 미션을 모아
교실 한 평에 해당하는 대형 보드 게임판을 교실 바닥에 완성하고 플라잉 디스크를 통해 맞춘 표적에 나온 숫자만큼 대형 보드 게임판에서 이동하며 팀원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임인 것이죠. 계획 초기에는 학교 운동장에 대형 보드 게임판을 그릴 계획이었는데요. 날씨에 제약이 있어 학교 내 다목적실을 활용하여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플라잉 디스크 마블이라는 프로젝트 수업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또 다른 예로서 배틀 트립이라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모 방송사의 여행 관련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디자인한 수업이었는데요. 이 경우 현장 체험학습이 사실상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에 각 모둠이 여행 상품을 제작하는 하나의 여행사가 되어 여행의 공간적 배경을 세계로 확대해 여행 중 방문 장소, 먹거리, 체험활동 등에 이르는 여행 일정을 직접 구상, 기획하여 체험학습으로 적절한 여행 상품을 만들고 이 여행 일정 소개 과정을 배틀 트립의 형태로 진행하여 모둠 간 여행 계획을 비교 분석하고 자신이 속한 팀의 여행 일정에 대한 매력을 어필하여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팀이 배틀 트립의 우승자가 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때 하나의 여행 상품을 개발한 그 모둠이 하나의 회사라고 가정하고 진로 선생님께서 그 회사 로고와 사원증 만들기를 진행해 주시고 빅5 검사를 통해 학생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모둠 활동에서 역할 분담을 더 잘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평면 위의 제주 여행이라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사회교과와 수학교과가 융합하여 좌표 평면 위에서 제주도의 다양한 지형의 좌표를 표현하며 제주 지형을 분석한 관광 지도를 만드는 수업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습이고요. 주제탐구 프로젝트 수업 주간에는 다양한 교과 간 융합으로 그 교과 간 경계를 넘어서는 수업을 하셨지만 사실 교과 간 융합이 필수는 아니고요. 교과 내에서 학문 간 교과를 허물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또한 많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비단 프로젝트 수업을 위한 특정 주간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도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미술과에서 진행하신 70수달 프로젝트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술 교과 내에서 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정크 아트를 제작하신 겁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 중 어떤 동물을 정크 아트로 표현할지 투표를 거쳐 선정된 멸종 위기종인 수달을 폐 신문지를 활용하여 정크 아트의 기법을 통하여 구현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른 특정 교과와 함께 진행하시지는 않았지만 미술 교과 내에서 자연, 사회 등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물고 넘나들며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거죠. 그런데 흥미로웠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매년마다 학기 중에 영어 교과 내에 그 진로의 이슈를 더해서 학생들과 진행하는 비전 보드 만들기 및 비전 발표 프로젝트 수업이었는데요. 잠시 그 학생들의 작품과 발표하는 모습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 과정 속에서 여러 질문들을 통해 자아를 탐색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의 모토 및 인생 키워드 등을 정해보며 삶 속에 목적의식이 생기고 이것과 더불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된 수업인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3학년 학생들과 이 수업을 몇 주에 걸쳐 진행하고 있었는데, 미술교과에서는 나만의 공간 연출이라는 그 자아 탐색과 연계한 미술 프로젝트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학교 일정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연계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 줄 모르고 있었던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시기가 맞아 떨어져서 그 학생들의 자아 탐색 과정에 시너지를 낼 수는 있었지만, 이런 계획에 대해 미리 소통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2학기에는 흥겹게 공부하고 놀면서 공부하는 수업 체험전, 흥부놀부전이라고 불리는 수업 체험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명칭은 제가 함태중학교에 부임하던 2017년 이전에 그 함태중학교에서 이런 수업을 이미 진행하고 계시던 선생님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 지어주신 귀중한 명칭입니다. 이날엔 학교 안에 선생님이 개설하신 수업 체험 부스가 보통 10개 이상, 올해에는 13개가 개설되었고요. 학생들은 교실에 앉아 수업을 받는 대신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부스에 들어가 수업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참여를 게을리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기재로 이러한 활동 체험지를 부여하여 체험 부스에서 확인 도장을 받을 수 있게 하고요. 한 부스당 보통 20여 분 정도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고, 보통 10개 이상의 체험 부스를 체험하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대략 6교시 정도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 흥부놀부전은 학교 단위의 소규모 교육 박람회와도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올해는 특히 교과 전시회와 함께 운영하여서 1년 동안 교실 안에서 진행되었던 여러 활동들,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학교 실내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전시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흥부놀부전과 연이어 장풍 함태 제도라는 그 제도와 연계한 굿윌 마켓도 운영을 했는데요. 이 모든 활동 과정이 교육과정 재구성 및 디자인의 일환이었습니다. 2022학년도 2학기에 저희 학교 학생들이 2년여 만에 전교생 모두 학년별로 체험학습을 가게 되었는데요. 10월 중순경에 체험학습이 이루어지고, 또 고입을 위해 11월 중순경에 3학년 학생들이 2회고사까지 치르게 되면서 이후 느슨해질 수 있는 교육과정에 탄력을 더하기 위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장풍 함태 달란트 제도, 즉 장기적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함태 달란트 제도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전 학교에서 비슷한 제도를 실시했던 적이 있어서 이미 가지고 있던 달란트 시안도 있었지만,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제도 운영을 위해 달란트 제작 과정부터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여기 보시는 달란트의 이미지들은 모두 학생 작품입니다. 학교 생활에 느슨해질 수 있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이 제도를 통해 선생님들은 학교 생활 및 수업 시간에 달란트를 발급하시면서 교육과정을 이어가셨습니다. 사실 아무리 제도를 마련하여도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진행이 어려웠겠지만, 선생님들은 각종 교육활동에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습니다. 또한 달란트를 모은 후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합리적이면서도 최대한 효과적이며 또 교육적인 그런 보상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고민이 더해졌는데요. 이러한 긴 고민 끝에 학기 말 흥부놀부전과 연속하여 일종의 축제 개념으로 진행하면서 굿윌 마켓을 열어 학생들이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 받고 또 모아온 달란트를 사용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선의를 품은 굿윌 마켓은 선물 상점, 아나바다 장터, 일일 분식점의 형태로 열기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계획 초안에서는 굿윌 마켓에서는 달란트만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했으나, 그 협의 중에 쓸모는 있지만 쓰지 않은 물건들을 모아 기부하여 운영하는 아나바다 장터인 만큼 소정의 현금으로 거래를 진행하여 수익금을 기부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이렇게 기부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급식소에서 진행한 일일 분식점 운영에는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그 의미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학교 내 교사 수준 교육과정 디자인이자 재구성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교과 혹은 교실 안과 밖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도전이었고 실천이었습니다. 실은 이런 중점 과제들이나 특색 교육이 아니더라도 이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감당하셔야 되는 수업과 학생 지도, 업무 그 자체로 학교 현장에서의 어느 하루도 쉬운 하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기본 교육과정 위에 교과서 밖에 혹은 교실 밖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은 선생님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희생이 어우러져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공유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무언가에 부딪히고 또 해결하며 성장해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웠으나 함께했고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교육적 의미와 보람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 순간에도 애를 쓰고 계실 선생님들을 응원하며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운양초등학교와 함태중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나누어 주신 김기수 선생님 그리고 황혜진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각 학교에서는 2022학년도 학교 자체 평가에서 나온 모든 교육 공동체들의 의견과 제안을 반영해서 2023학년도 학교 교육과정을 탄탄하고 내실 있게 편성하고 설계해서 새 학기와 1년 동안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